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학 집중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숙명여대 편입니다. 네. 숙명여대 편은 황교안 원장님이 준비해 네. 주셨고, 네, 이정훈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자, 바로 숙명여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속 뭐 대학교 탐방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조사도 하고 있고 음.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알면 알수록 대학교들이 참 생각보다 좋은 대학교들이 좀 많구나. 생각보다. 네. 네. 오해가 좀 이게 다 있었구나. 유수의 대학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정말 좀 많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대학들을 우선 하고 있는데 내가 참 음.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하게 됩니다. 숙명여대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 드릴 텐데요. 뭐 네. 기본적으로 뭐 역사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숙명여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 썰들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숙명여대 가는 방식에 대해서 네. 그리고 숙명여대 관련된 다양한 팁들 좀 드리면서 음. 오늘 또 시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대는 뭐 다들 당연히 아실 거고 음. 숙대하면 또 어떤 좀 뭐 이미지가 좀 생각나시는지. 숙대하면요? 네. 여대, 좋은 여대. 좋은 연대. 좋은 여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숙대 하면은 먼저 머릿속에 숙대를 상기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자꾸 상기되는 학교가 이제 이대거든요. 이대. 그 다음에 숙대. 뭔가 약간 좀 음. 2등? 음. 맨날 2등? 뭐 이런 느낌. 뭐, 게임으로 치면 약간 네. 홍진호 뭐 이런 사람들? 예전 어르신들은 네. 숙대 출신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뭐 기분 나쁘기에는 그쵸. 네. 차이가 좀 벌어지죠. 네. 네. 그래서 참 좋은 학교인데 뭐 네.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이대 못지않게 또 굉장히 좀 좋은 그래도 학교임에는 머릿속에 확실합니다. 우리 명문 여대 그럼요. 이렇게 네네. 하면 이 이대 숙대 이렇게 꼽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숙대는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입니다. 네. 뭐 숫자로 보고 좀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면 최초의 민족 여성사. 네, 여성 사학. 네. 1900, 네, 이대 이화여학당이 더 먼저 더 생겼을 먼저 때 생겼죠. 또 네, 사학 네, 이렇게 네. 이 학당은 좀 다르지 않아 이런 어, 생각을 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대학교나 네. 뭐든지 이제 최초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네. 이제 역사적으로 다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뭔가 네. 이렇게 소과된 네. 뭐 교육기관들이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니까 네. 여기까지는 누군 인정하고 누군 안 음. 인정하고 네, 맞습니다. 본인들한테는 조금 관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에 가보면 음. 주장하는 바가 좀 달라요. 네. 하지만 여하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학교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만큼 뭐 역사가 있습니다. 네. 창학 올해가 이제 117주년이 됐고 1906년도에 네. 개교를 하였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그렇죠. 100년 넘는 거면 뭐. 네. 학과는 이제 디자인 공예 4개 학과 그리고 회화 이제 2개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미술대학교는 총 이제 6개 전공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네. 전체 총원은 미술 디자인 관련 학과가 24학년도 기준으로 146명입니다. 네. 우리 민원. 네, 많진 않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만큼 또 알차게 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바로 좀 이제 더 확대했으면 숙명여대입니다. 좋겠네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자, 숙대 역사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릴 텐데 네. 우선은 시작은 당연히 이제 뭐 다 많은 이제 숙명여대 출신들은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데 네. 순원 황귀비라는 분을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 황귀비 네. 영씨. 네, 그리고 네. 흔히 영씨는 엄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네. 을미사변의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 당하신 뒤에 이제 왕비 역할을 한 이제 후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굉장히 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교육하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실 정도로 네. 교육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 그 선교사 주도의 학교 설립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을 받아서 뭐 우리나라 이제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주체로 황실 주체로 이제 학교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명신여학교입니다. 명칭은 명신여학교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있는 집 자녀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학원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912년도에 재단법인 숙명학원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원 한기비의 이제 엄씨 가문 자체가 굉장히 좀
교육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진명여학교를 세운 이후에 2018년도에 숙명 입구역에서 숙명여대 정문까지 길이 있는데 그게 네. 원래 이제 청파로 4길이었어요. 아, 네. 이거를 이제 많은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줬기 때문에 순원 환기비 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업적을 좀 기르면서 이제 네.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문제가 아니야. 이분 말고 이전에 참 이 많은 그 왕실의 그 우리 엄밀히 따지면 왕부터 시작해서 네. 그분들이 좀 더 그 서양 문물이나 학문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이고 그동안 이었으면은 아직도 계셨을 분들 아니에요. 아, 돌아가셨겠지만 네네. 이 후손들이 네. 뭐 그게 뭐 꼭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나를 뺏겼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황실 재단 같은 네, 맞아요. 황립 네. 왕립, 네. 왕립 다른 나라에서 봤던 이게 그런 개념 같아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고 약간 개인적인 네. 또 약간 친정 네. 그 가문에서 맞아요. 주도한 거군요. 네. 네. 1938년도에 네. 숙명여자 전문 학교를 건립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청파동 일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1캠퍼스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사실 이거는 193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여러 가지 변상금 관련된 소송이 계속 이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시작점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제국의 어떤 황실의 재산과 사물을 담당하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네. 이왕직 장관이 용도는 학교 부지로 쓰고 임대료는 무료로 지급을 하면서 사실 이게 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진짜 몇십 년 동안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상금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은 횟수에 의해서 이제 네. 이뤄진 곳이 네. 바로 요 시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소유권에 같습니다. 관련된 계속 주장들이 서로 얽히고 그랬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1945년도 11월에 해방을 한 다음에 이제 숙명여자 전문학교라고 해서 재개교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1948년도 5월 달에는 미군의 군정청에 의해서 대학 승격 인가를 받고 대학으로 승격을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네. 1951년도 그 이전 이제 6.25 전쟁이 반발을 해서 1951년도에 부산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서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동대신동에서 가교사를 좀 짓고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는 수업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다시 서울이 수복되면서 서울에서 다시 또 이어서 네. 교육의 열정이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죠. 그래서 1954년도에 수복을 하면서 그때 서울에서 다시 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1955년도에 초대 총장으로 숙명여전의 교장이었던 임숙재 총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종합대학으로서 승격을 받게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종합. 그렇죠. 네. 네. 그리고 1968년도에 많은 어른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죠? 아시네요. 김신조 네. 아시죠? 네, 당연히. 그래도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죠. 네. 김신조 등이 이제 청와대를 습격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나라 자체가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방위선을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원래 숙명여대가 소유했던 어떤 일부 토지를 강제 이제 점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숙명여대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한 4년에 걸쳐 4차례에 걸쳐서 점유당한 토지를 전국에 있는 다른 국방부 유이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지를 좀 받게 되는 상황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1년도에는 최초로 숙명여대 출신인 김옥열 총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 제2 창학 캠퍼스 나중에 이제 이후에 캠퍼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쪽 부분에 토지 일부를 다시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94년도 3대 총장이신 이경숙 총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숙명여대 안에서는 이제 르네상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르네상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토지가 계속 환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토지 안에서 많은 건물들이 좀 증축이 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취임했던 기간도 굉장히 좀 길어요.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총장을 역임하고 계셨고 그 기간 동안에 건물이 20여 동이 넘는 건물들이 이제 야, 되게 오래 증축을 하게 하셨나 됩니다. 보다. 건물 20개나 올라가는 걸 주도하셨다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능력이 어, 있으셨네. 그쵸. 굉장히 좀 능력이 있으셨고 뭐 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을 또 역임하셨고 음. 1999년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에 발탁이 되었고 음. 임기가 끝나면 보통 이제 장관이 좀 이제 한번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2003년도 2월까지의 자리를 좀 지켜서 국내에서 최장수 여성 장관이라는 나름대로 타이틀을 또 가지게 되는 분이십니다. 미대 좀 키워주시지. 네, 이등전 미대입니다. 네. 2013년도에는 숙명여중과 그다음에 숙명여고가 숙명학원에서 분리되어서 명식여학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숙명학원은 숙명여대만 관리하는 단독 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 이대 공과대학에 이어서 여대에서 두 번째로 또 공과대학을 신설을 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것도 하필이면 이대 다음이에요. 너무 늦었죠. 네. 2016년도에 공대가 생겼다는 네. 게 산업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각 대학들이 경쟁했던 분들 중에 중요한 분야인데 이게 너무 좀 늦었죠.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이 시대 인식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이것도 늦었고 네. 지금 아직까지 의대도 없고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경쟁을 대학들이 되게 많이 했단 많이 말이에요.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짓지 않으면 주요 대학교 탑10 그 약간 그 언저리까지 다 밀려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좀 네. 진취적으로 조금 더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네. 하면 이제부터는 좀 학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큰 특이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하나 학교를 좀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네. 뭐 국민대학교 같은 학교도 그렇고 시각과랑 영상 디자인 학과를 분리해서 학과를 모집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숙제는 이제 같이 이제 모집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커리큘럼 안에서도 시각 디자인 계열, 영상 디자인 계열의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요즘에 뭐 UX, UI를 논하지 않고서는 커리큘럼을 얘기를 못할 정도로 뭐 많은 학교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숙제도 마찬가지고요. 교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좀 왕성한 편이고요. 뭐 일러스트라든지 타이포그래피 관련된 동아리들이 이제 개설이 돼 있고 특이한 거는 뭐 특이하다라기보단 다른 학교보다 좀 끈끈한 거는 선배하고의 만남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해 놓은 게 이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이나 이럴 때 방학 기간 동안에 필무에 지금 현재 나가 있고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 디자이너들이 와서 다양한 뭐 컴퓨터 그래픽뿐만 아니라 많은 수강을 후배들이죠. 후배들한테 좀 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이게 그 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기적으로. 네. 한번 우리 남자를 이겨보자. 어? 이대 한번 꺾어보자. 이런 거. 그리고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네네. 네. 뭐 보면 특강 개설되어 있는 것도 보면 되게 실무적인 게 은근히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디자인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를 진학을 하시게 되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식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준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개설을 해놨더라고요. 모션 그래픽뿐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좀 실효성이 있고 실용성이 있는 특강이 좀 마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산업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학과도 마찬가지로 교내 동아리가 많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학과에서는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 같은 형식인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인문 계열, 이공 계열 학생들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제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상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실무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되게 실용가치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환경 디자인 학과인데요. 환경 디자인 학과는 뭐 학과 명칭은 좀 낯설 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공간 디자인, 뭐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
쪽까지 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환경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 디자인학과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뭐 학과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모전 지도, 그다음에 맞춤 취업 교육, 디자인 특강, 그다음에 글로벌 탐방 등등등을 활동하고 있는 게 환경 디자인 학과고요. 네. 기축부터 조경 디자인까지.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예학과가 있는데요. 공예학과가 사실상 다른 여타 대학교들을 보면 이제 공예학과라고 해서 주력으로 하는 이제 공예 계열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금속, 도자, 그다음 목칠, 섬유 이 네 가지 전공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뭐 공예는 페어 참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페어 참가, 과제전, 그다음에 전공별로 취업 특강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화학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랑은 뭐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회화학과 또한 스터디 동아리, 그다음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봉사, 벽화봉사, 그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회화학과를 통해서 뭐 작가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좀 학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학과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세부 전공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뭐 한두 개 학과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뭉쳐 있으면서 학과가 가지고 있는 융합적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학과는 뭐 이렇게 과로 되어 있지만 학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숙명여대 학과의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세부학과가 진짜 많이 나눠져 있으면은 그 전공 적성을 조금 더 이제 일찍 찾아가니까 이제 전문성이 느는 장점이 또 있고, 그런데 또 자기 전공이 어떤 게 또 적합한지 모른 채로 또 대학 입시를 좀 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학부로 돼 있는 학교를 좀 많이 권장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1학년 때 그 안에서 좀 찾아가는데, 음. 그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각 그 스타일의 좀 장점을 좀 취합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좀 전공 적합성을 찾아가는데 세부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꽤 적합한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나에 맞는 대학과 그 학교에서 가진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분명히 네. 있어요. 네. 이제 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뭐 대학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세부 내용까지 네, 고려해서 대학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네. 학생들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또 요즘 워낙에 정보를 쉽게 구할 수 네. 있으니까. 숙명여대에 대한 다양한 또 쉬는 타임, 네. 여러 가지 뭐 썰, 뭐 재밌는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조금씩 또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숙명여대 캠퍼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네. 없는데 캠퍼스가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아. 언급됐던 역사에서 진짜 뭐 많은 소송도 있었지만은 언뜻 보면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가장 큰 부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캠퍼스가 뭐 이렇게 좀 아담한 편인데 건물의 형식들이 다들 좀 비슷하게 좀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의 전당이나 유럽의 어느 건축물처럼 굉장히 좀 아름답게 좀 지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오는 또 캠퍼스의 건물입니다. 네. 특이하게 이제 캠퍼스가 그 가운데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에는 뭐 각종 뭐 시내버스, 마을버스들이 다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1캠퍼스, 2캠퍼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숙명여대 캠퍼스의 건물들이 뭐 하나하나도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안에 좀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명신닭장이라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신닭장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 저희가 홍대 이제 대학교 얘기하면서 1층으로 들어갔는데 3층으로 나오고 약간 그런 개념이 이 명신닭장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이 건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건 아닌데 엉뚱한 강의실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5층으로 갔는데 600으로 시작하는 호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의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고요. 그냥 약간 깎아서 만들면 네. 불가피한 거죠. 네. 그리고 작은 캠퍼스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넓은 부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양 과목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이제 건물들이 다 이어져 있어서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보면은 그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되게 이뻐요. 붉은색 벽돌로 된 도서관이 있는데 내가 뭐 책도 뭐 100만 권 이상의 이제 책도 보유하고 있고 워낙에 이제 이쁘게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홍보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물이 바로 이 도서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했던 어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캠퍼스를 누비는 사례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요. 네.
그래서 범죄자입니다. 범죄죠. 이거. 네, 그래서 음. 그런 에피소드가 나름 있는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선후배 관계를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네. 그게 이제 스노위, 스노우로즈라는 건데, 예. 이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도 이제 총학생입니다. 아. 예,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만든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카테고리가 좀 만들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뭐 글을 남기든지 어떤 의견 게시라든지 하다못해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작성하게 되면 포인트가 주어지게 되는데 뭐 출첵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1포인트에서 한 3포인트 정도 주면 그걸 쌓아서 마치 이제 현금은 아닌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족보를 살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권한이 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뭐 정말요? 10코인, 20코인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졸업한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재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진짜 그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처음에 그때 들어가게 되면 이 커뮤니티 가입하고 뭐 다양한 맛집이나 뭐 이런 네. 핫한 데도 뭐 선배들이 많이 알려주는 음. 나름대로 꽤 이제 좀 가치가 좀 느껴지게 운영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노우 시리즈 이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옛날에 같습니다. 학생하면 그냥 학생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학생 운동할 게 없어진 시대에는 그냥 학생과 대학 간의 갈등에서 학생 네. 입장을 개선하고 그랬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가는 네. 좋은 사례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 실제 학생들이 이런 데서 이게 지금 매번 이제 학생 홈페이지를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근데 들어가서 뭐가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선배들과 그 선배들의 노하우를 네. 취득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 아까 얘기한 끈끈하게 네. 사회 나와서도 또 좀 밀고 당겨주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네. 되게 부러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언급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이제 국내 최초의 네. 여자 대학교에서 생긴 ROTC 최초예요? 네, 그렇습니다. ROTC입니다. 뭐 국방 TV나 다양한 매체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2012년도에는 학군단 학예 군사 훈련에서도 그 많은 남학생들을 데치고 1위를 그렇죠. 1위를 차지하는 아주 진짜 멋진 네, 여성분들이 또 계시는 분이 곳이 바로 이제 숙명여대입니다. 멋있다. 멋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영상도 보면 멋있어요. 네. 되게 대학을 가면 무슨 파일 뭐 책 한 권 네. 보고 이렇게 대학생이 똑같을 것 같지만 여러 과가 있고 여러 상황이 네. 틀리기 때문에 진짜 지금 이런 분들은 진짜 여대생인데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줄 딱딱딱 맞춰가지고 운동장 같은 데서 기합 받고 기합 안 맞나? 받겠죠? 우리도 받아요. 네. 뭐 그런 막 경찰학과는 또 경찰들 네. 막 체육학과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되게 다양해요. 대학교에 벌어지는 환경이. 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렇게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분들이 되게 처음에 우리 학생들 되게 신기하겠다. 자, 다음은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은 높아요. 2020년도 기준으로 2021년도에 취업률 63%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사실 이제 취업률은 매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높은 취업률로 많은 사회는 양성하고 있는 학교가 숙명여대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취업하기가 같습니다. 되게 어려워서 이것도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3%가.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맹점도 있고 그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서로 이제 다른 여대들하고 이제 서울권 여대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가 있었다는 홍보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번 또 바뀌죠. 네. 또 분야별로도 바뀌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조금 다소 이제 64% 너무 적게 보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미대 안에 또 여대 안에 특히 미대는 특히 순수미술 계열이 있잖아요. 순수미술 계열은 사실상 취업을 준비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또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 건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지금부터는 이러한 숙명여대를 졸업한 자랑스러운 또 우리의 숙명여대인, 숙명인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네. 대부분은 취업, 좋은 기업, 아주 그냥 안정적인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을 나름대로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자랑스러운 숙명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네.
뭐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이 딱 세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몰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몰랑이? 몰랑몰랑해요. 뭐 이모티콘 많이 쓰는 몰랑몰랑. 그래서 이게 본 것 연필, 같아요. 여기 네, 지금 여기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네, 토끼인지 뭐 토끼, 뚱뚱한 햄스터인가? 쥐 같기도 하고 약간 하여튼 뭐 이런 몰랑이가 있는데 저는 알죠. 집에 몰랑이 천재니까 이게 아,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예, 지금은 뭐 펜시용품뿐만 아니라 진짜 그 선물은 다 몰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만든 이제 디자이너가 공구학번에 시각영상 디자인 전공을 한 이제 윤혜지라는 디자이너입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뭐 디자이너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작업했던 다양한 습작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블로그가 진짜 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450개 넘는 포스트를 좀 하고 그거를 좀 이제 입소문을 좀 타고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펜시용품, 뭐 인형,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등등으로 해서 지금은 프랑스에 좀 진출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또 명성을 좀 끼치고 있는 네. 게 바로 이 몰랑이 캐릭터를 만든 이제 윤혜지라는 이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꽤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숙명여대 법인의 브랜드 호텔이라는 디자이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은 이제 산악 동아리로 시작했고요. 시각영상 디자인학과의 김기현 교수님과 나름대로 그 창업 멤버가 되는 그 학생들 크루 같은 가운데 계신 분이 교수님이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공동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브랜드 호텔 하면은 이제 낯설고 좀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허니버터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허니버터칩의 그 디자인을 한 곳이 바로 이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위주의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되게 많네. 뭐 여기 카페 라떼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맞아요. 네. 돼지가. 네.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처음에 돼지바. 네, 돼지바도 있고 뭐 이게 처음에는 인턴으로 처음에 합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체로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남아서 이제 멤버로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시각 영상 디자인과는 시각 안에 패키지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이렇게 모여서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황이슬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사실 이제 한복 디자이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복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황이슬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복의 그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트렌디하고 네, 시대가 좀 요구하는 형태를 좀 바꿔서 이제 이슈가 좀 된 디자이너고요. 제일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뭐 다들 좋아하시는 블랙핑크나 그다음에 BTS 그럼 끝난 거지. 뭐. 그쵸, 뭐, 케이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두주자에 지금 서고 있는 이분들이 착용을 하면서 더더욱이 좀 그 위상이 높여졌고, 대한민국 패션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한국 브랜드, 한복 브랜드 최초로 이제 밀라노 패션위크 무대에도 좀 서는 올해. 작년일 거야, 네, 아, 작년. 네. 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진짜 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황희슬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대표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리스더라고요. 그래서 리스 대표 황희슬 디자이너가 이제 숙명여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네,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네, 뭐,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좋은 대학교, 음. 좋은 여대, 숙명여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좀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때는 요강이 정말 심플합니다. 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수시, 정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전형도 굉장히 좀 심플하게 수시 한 개 전형, 네. 정시 한 개 전형이고요. 네. 실기 또한 심플합니다. 기초 디자인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네, 진짜 조사하면서 시원시원했습니다. 네. 그렇지, 요강이 이렇게 심플해야지. 네. 그래서 24년도 이제 올해부터 좀 변화된 것들을 좀 보면은 뭐 다른 부분들은 특이사항은 좀 없고요. 이제 혹시나 또 이런 영상을 또 시청하신 분들 중에 검정고시 출신 분들은 네. 숙명여대는 수시 모집에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 잘 안내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또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수시 네네. 전형 요소를 어디에다 비중을 더 많이 두고 네. 빼느냐에 따라서 가는 한대가 있고 안 가는 네, 한대가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수시 인원을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부터 이제 24학년도부터 공예과 선발 인원에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공예과 전체 정원을 33명이었는데 34명으로 늘렸고, 네. 그 다음에 16명에서 11명으로 좀 줄이면서 이제 네. 정시 인원이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영상 디자인학과는 33명에서 34명으로 한 명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학과는 27명, 환경디자인 26명, 공예과는 33명의 전체 입학 정원이 있고, 여기에서 수시를 뽑는 인원이 시각이 6명, 산업이 11명, 환경이 11명, 공예과가 11명. 그래서 전체 한 30% 정도를 수시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 비율을 좀 보면은요, 우선은 숙명여대는 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의 그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10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을 하고, 네. 그 학생들이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실기 또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중요시한 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만족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이제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좀 당락좌지우지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반영 교과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사회. 그리고 사회는 역사, 도덕, 한국사 포함해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전 학년 100%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1단계 치를 때 10배수 정도 되면 그렇게 교과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네. 10배수 정도는 적정한 거죠. 그러니까 네. 되게 이게 학생부 2단계는 실기지만 이게 실기 실적 중심의 전형이 맞느냐, 이렇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0배수 정도부터는 네, 어느 정도 10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기를 보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이게 수시에서 특히 뭐 시각 같은 경우는 6명을 뽑고 10배수라고 해봤자 이제 60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수는 많아 보이는데 네. 실제로 통과하는 아이들의 성적대를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1단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좀 나와 있는 그 통과한 학생들의 이제 성적대를 보면 시각이 한 2.16 등급, 2점 초반대, 산업디자인이 2.6, 환경이 2.6, 공예과도 2.9.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등급 대는 맞아야 경쟁을 좀 통과할 수 있고, 작년에 16대 1, 15대 1에서 왔다 갔다 모든 학과가 이제 경쟁률을 좀 보였고요. 그만큼 또 이제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또 예비도 빠지진 않아요. 한 명 내지는 두 명. 이제 운이 좋으면. 그래서 숙명여대 수시를 지원하려면 교과 성적이 이제 2등급 때는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나름 크게 좀 넓힌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대를 나와야 된다는 건 굉장히 높은. 네, 맞습니다. 경쟁률은 되게 10몇 대 1 이렇게 나오니까 별로 안 되네. 10배에서 어차피 살아남으면 네. 한 6이나 4 정도 네. 떨쳐버리면 되지만,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매년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예 되도 않는 성적권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타이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수시는 여기까지고요. 심플하죠? 네,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참 제가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네. 숙대는 네. 가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군에 있으면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는 욕을 먹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숙대가 가군이 아니었으면이라는 상상을 해보면 참 이거보다 더 높은 경쟁률과 더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은 가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가군의 굵직한 학교들과 또 경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이 24년도부터 좀 변한 학과가 있는데, 공예학과가 수능 반영 비율을 40%에서 이제 60%로 좀 올렸다라는 것만 크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반영 교과 비율은 국어가 40, 영어가 30, 그다음에 탐구가 30으로 해서 탐구는 이제 표준 점수로 반영 비율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과들 중에 이제 공예과가 디자인 계열에서는 선호도가 조금 낮아서 실기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경우가 맞습니다. 학교별로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통일되고 있는 진짜 그렇죠. 심플하게 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 반영 점수가 좀 있는데, 좀 체크해 보시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뭐 큰 점수의 폭이 없는데, 이제 4등급부터는 변화폭이 굉장히 좀 많고, 9등급은 이제 뭐 20점, 그러니까 되게 9등급 맞고 숙명여대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점수 차이 폭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정시 인원의 변화도 올해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수시 인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변화가 있는 학과는 공예학과입니다. 공예학과가 이제 16명에서
23명으로 꽤 많은 인원이 이제 선발 모집 인원이 변환됐고요. 네. 시각 영상학과도 27명에서 28명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28명, 산업디자인학과는 16명, 환경디자인학과는 15명, 공예학과는 23명. 그래서 디자인 계열 총원의 전체 한 70%에 육박하는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숙명여대 요강은 이렇게 심플하게 네. 안내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좋죠? 네. 네. 자, 다음은 숙명여대 이제 기초 디자인 실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숙명여대 그 실기 명칭 기초 디자인인데 이게 뭐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기초 디자인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선발을 하고 있지만은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디자인 형식이 아니라 예전에 뭐 발상과 표현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화면 구성식 기초 디자인으로 이제 단일화됐다. 이제 하나로 통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실기에 굉장히 큰 특징이 좀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기도 굉장히 좀 심플해요. 근데 심플한데 그래도 저는 숙명여대 안에서 입시 요강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다가 이 부분이 참 재미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선별을 할 때 되게 좋은 요소로 작용했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디자인 문제는 사물과 사물 뭐 어떤 이미지를 주고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숙명여대는 제시물 이미지를 하나를 주고 그다음에 제시어를 줍니다. 네. 그래서 추상 언어라든지 다양한 조형 언어를 주든지 하고 그 조형 언어와 제시어에 맞는 사물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거와 기존의 이제 제시물과 결합을 해서 이제 화면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별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런 형식 때문에 기초 서양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수채화라는 도구만 좀 잘 활용을 하면 접근해 볼 수 있는 학교가 또 숙대입니다. 양쪽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군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게 참 아쉽다라는. 그래서 지금 뭐 23년도에는 거품기가 제시물이었고 제시어는 뭐 에너지 뭐 이런 형식이고요. 그다음 뭐 안경 주고 무거움, 그다음에 뭐 줄넘기 주고 팽창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제시어와 제시물을 주는 게 숙명여대의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 디자인과 기초 소양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 학생들이 준비했던 학생들이 다 지원이 네네. 가능한 전형인데 네. 주로 어떤 쪽 아이들이 기초 디자인 아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군에는 원래 기초 서양을 했던 아이들이 주력되는 학교들이 다 뭐 국민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숙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리고 본인들은 기초 소양이라는 명칭으로 실기를 교육을 받고 재료의 사용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한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의 선택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대가 좀 군이동을 했으면 이런 장점을 네. 살리려고 하면 군이동 했을 때 그때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쉽고 네, 아쉽죠. 네. 그렇게까지는 학교에서 이해하기 좀 어렵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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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뭐 숙대 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학원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실기 포인트로는 한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시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시어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제시어를 어떤 방식으로 발상을 하고 어떤 사물을 선택하는 게 과연 원래 제시된 제시물과 어울림이 잘 형성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이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합격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주변에 좀 살펴보다 보면 화면 레이아웃을 잡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시어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조형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뭐 확산, 뭐 이런 회전, 반복, 뭐 이런 팽창 이런 것들이 조형 언어랑 좀 유사한 단어의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형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트레이닝을 해서 어떻게 구도화 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좀 학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배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본인의 실기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또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합격 공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색 또한 좀 자유인 형식이 좀 많기 때문에 색을 활용을 해서 주제에 따른 색 조합을 어떻게
딱 궁합을 맞춰서 그 제시어나 제시물에 하고자 하는 구도나 연출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색 활용도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컬러 활용 공부 좀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디자인은 아주 실기 기본기들을 조금씩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네, 학생들도 배운 내용들을 자유롭게 네, 또 제한된 부분에서 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선택을 하고 네, 결과물을 낼지를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시험 과목으로 보면 굉장히 좀 네, 그 다른 학교에서 승부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맞아요. 드네요.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습니다. 자, 숙명여대 실기도 마찬가지로 뭐 요강처럼 이렇게 좀 심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숙명여대 관련된 졸업생들이나 현재 재학생들한테 네. 뭐 이런저런 좀 궁금한 점을 물어봤어요. 음.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뭐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이게 학교가 서울에 있으면 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다는 거 이건 꼭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수전공 제도가 요즘에 뭐 숙대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도 장점, 재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 또한 이제 많이 좀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되었으면 하는 단점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여기가 그 공간이 조금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넓은 건 아니라서 뭐 입학식이나 이런 것들도 대관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에. 그래서 아무래도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규모가 조금 작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숙대 입구역에서 내리면은 꽤 오랫동안 걸은 시간이 생기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에 학기 초에 좀 그런 어려움을 좀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다니면서 뭐 공간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거 맛집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때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커뮤니티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맛집 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나름대로 막 별표 5개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걸 참고하면 뭐 많은 그 안에서 또 숨은 맛집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추천하는 커리큘럼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교랑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을 좀 원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학과 전공을 다니고 있는 커리큘럼이 아닌 타학과 전공을 좀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학년 때 커리큘럼도 되게 재미있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뭐 공예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저학년 때 배우는 다양한 공예 계열의 그 실기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에 되게 흥미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숙제를 목표로 하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들 뭐 화이팅 하죠. 네, 화이팅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학교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는 인터뷰한 친구들은 다들 숙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나름대로 좀 자랑스러워하고 이렇더라고요.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네. 학교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알차게 학생들을 지금 뭐 그러니까 교육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졸업생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숙명여대 제가 뭐 이제 조사하면서 다양한 사이트나 뭐 그다음에 알아본 곳들이 있는데요.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선은 숙명여대는 블로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진짜 매번 올라와요. 매번 글들이 올라오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 또 자랑스러운 일들, 그다음에 개설된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블로그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노우위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는 이제 입학을 해야겠죠? 입학을 한 다음에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분위기를 보시려면 지금이라도 분위기는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에 뭐 대학교들은 유튜브를 안 건들래야 안 건들릴 수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시설이라든지 환경들을 또 간접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 학과별로 홈페이지는 뭐 잘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학과 홈페이지들도 학과별 좀 특성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은데 시각이랑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 알차게 꾸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환경 디자인이나 공예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디자인과에 비해서는 이제 왕성하게 활동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고하실 때는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노우볼 이게 여기 지금 학교 그 마스코트는 아니면 엠블럼에 있는 문양이 이게 눈꽃이야? 네네네. 너무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닭봉인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죠. 도 생겼네요. 네. 눈꽃이구나. 네. 그 숙대가 기억에 남는 게 처음 저희 수시 전형 생겼을 때 아. 숙대가 그때가 100대 1 맞아. 네, 맞아요.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그때 처음 막 숱이 생겨서 그 숙대 지원하는 학생들이랑 그 학부모님들이랑 그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음. 그 실기장 들여보냈던 게 네.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나도 숙대 가본 것 같아. 오셨을 거예요. 아, 네. 숙대가 워낙 또 좋은 학교고 또 좋은 학교인 만큼 또 들어가기가 어렵긴 한데 음. 숙대에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음. 또 학과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실기 관리 좀 철저하게 해서 올해 수시나 정시 때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정부는 오늘 너무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아까 그 칠기 부분 되게 그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네. 보니까 그 자료 첨부 너무 잘 해주셨고 그 역대 주제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너무 그 참고할 만한 자료인데요. 그래서 뭐 기존의 주제어들이 음. 매번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그 공통 분모도 좀 있고 또 이제 이전의 것들을 좀 연습해서 좀 활용 가능한 주제들이 좀 있었던 게 좀 인상적이었고 작년에도 뭐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결과 만들었는데 뭐 올해도 숙명여대 다들 열심히 좀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매우 그 명문 여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명문 여대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대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부족해지고 있는 추세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되고 있는데 다시 발전을 좀 해서 이대 라이벌로 이대생들도 라이벌로 다시 여겨서 다시 연고대처럼 예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숙명 이대하고 정규전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죠? 이숙전. 네. 이숙전 이숙전. 네. 여하튼 숙명여대 팬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